안녕하세요. 유명한가의 재훈 한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시리즈가 있죠? 네, 오늘은 바로 한국 입시편 OPPA 미치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OPPA 오빠 미 이거 제목이 조금 불순한데 이거 뭐 하는 컨텐츠죠?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입시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 나라 입시의 전반적인 소개부터 굉장히 자세하고 생생한 꿀팁까지 모두 대방출해 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도 유학생을 해봤잖아요. 근데 유학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막막한데 많이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컨텐츠 보고 좀 막막함을 해소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빠 누나 미치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 입시를 직접 경험해본 선배로서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입시. 근데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학하면 보통 이제 해외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 대학 입시를 한다는 게 좀 생소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해외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 유학생 여러분이 한국 대학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외국민 3년 전형 그리고 한국의 일반 수시 전형을 통해 입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재훈쌤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네, 저도 이제 해외고에서 졸업은 안 했지만 해외고로 다니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3년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외국민 전형은 이제 아무래도 해외의 교육 과정과 이제 국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해외고를 졸업한 혹은 해외 거주 기간이 일정 기간 성립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전형인데요. 이제 재외국민 전형의 종류에는 3년 특례 그리고 12년 특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마디로 3년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과정을 포함해서 3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이제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아예 교육과정을 밟지 않고 모든 초, 중, 고 전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특례는 정원 외 2% 이내를 선발하게 되어 있고 12년 특례는 별다른 정원 없이 대학교 재량대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과나 이제 과별로나 아니면은 단과대별로 모집 인원은 각 대학마다 다른데요. 이런 모집 인원이나 아니면 과거의 경쟁률의 경우에는 이제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 혹은 입학처를 가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나 아니면 학과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려면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나 기타 국가에서 설립한 특수 학교들은 재외국민 전형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재외국민 전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고 학생도 국내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는 수시 일반 전형에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수시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해외고 학생들이라고 국내고 학생들보다 불리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선발은 많이들 하나요? 그래도? 과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이 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인문계 중에 국제학부나 자유전공학부 등등 정치외교학과 같은 영어를 많이 쓰는 학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외고 출신을 꽤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고에 다닌 유학생들은 이제 재외국민 전형 아니면은 수시 전형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해외고 유학생들을 위해 무슨 전형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전체적인 큰 틀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공계 그리고 인문계열로 따로 나눠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은 똑같더라도 이제 과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참 다르죠. 네, 맞습니다. 인문계의 경우 크게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입시를 진행하는 재외국민 전형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지필로 입시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보통 스카이, 서성한, 그리고 중경외시 그 정도까지는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대학들은 지필로 입시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공계열도 비슷한데요. 이제 이공계열은 마찬가지로 좀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서류 전형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면접까지 같이 보는 것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대학교들은 이제 지필 위주로 지필 100% 혹은 지필과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SAT, AP, IB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 있다면 GP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꾸준히 이렇게 쌓아온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서류대학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서연과 서성한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서연 사이에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이공계열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서울대는 재외국민 전형이 없어서 그냥 일반 전형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도 마찬가지로 재외국민 전형 없이 그냥 거기서 하는 수시 일반 전형이나 아니면은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해외고 졸업자 전형이라고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례와는 좀 다르게 해외고에서 졸업장을 무조건 따야지 이제 할 수 있는 전형인데 이런 전형을 이용해서 입학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 이외의 학교들은 그냥 인문계열과 비슷하게 서류 준비를 하셔서 아니면 혹은 GP 준비를 하셔서 입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SAT, IB, AP 등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상위권 서류 대학에 지원하시면 되고, 반대로 서류를 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은 GP를 준비하셔서 GP 전형을 진행하는 대학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